안녕하십니까, 뉴스 요정 정리입니다. 얼마 전 일본 새 총리로 기시다가 선출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베, 아소 이름이 나오고 있네요. 왜 아직도 이들이 언급이 되는지 이상한 일본 정치를 알아보도록 하죠. 일본 내각과 파벌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내각제는 국회의원 과반이 총리를 선출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과반 당에서 당 대표격인 총재가 되면 당연히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반당의 총재 선거는 총리 선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단독 과반이 안 되면 연정을 해서 과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반은 자민당이고 여기에 파벌이 중요합니다. 여기 파벌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일단 선언을 하고 출범식을 합니다. 그럼 명단이 나오죠. 정확한 숫자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편의상 나눠요. 친 땡땡, 반 땡땡, 뭐 친이 칭밖에 이런 식으로, 혹은 당권파, 비당권파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와는 완전 다른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자민당 안에 정당들이 있다. 가장 유명한 아소파, 아베파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파벌의 시작은 자민당이 시작된 자유당과 민주당 합당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 추가되고 나눠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자민당에서는 시작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파벌들끼리 다수파가 총재를 만들고 이 총재가 총리가 되는 거죠.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벌 몇 개들끼리 편먹고 이 사람 총리 만들겠다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우리였으면 밀실 정치한다, 담합 정치한다 그랬을 텐데 말이죠. 이상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벌 정치는 일본 전국 시대부터 이어졌다고 보는데 영주와 무사 관계로 보는 거예요. 영주를 지키기 위해 사무라이들은 뭉치고 영주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영주가 올라가면 이들에게 뭐 하사하고 이런 시스템이랑 똑같죠. 파벌로 누군가 총리를 만들고 총리가 되면 파벌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고 뭐 이런 게 아직도 이어지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형태가 야쿠자예요. 오야붕이 큰 세력과 힘을 가지기 위해 꼬붕들이 노력하고 상납하고, 오야붕이 나중에 커지면은 꼬붕들이 떡국을 얻어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꼬붕들은 오야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게 바로 일본 국회의원들의 인생관이며 현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파벌이 실제로 적용됩니다. 작년 아베 총리 사퇴 후 자민당 총재 선거가 3파전이었는데 이시바가 국민적으로 인기가 가장 좋았어요. 이시바는 아베의 여러 비리 스캔들을 끝까지 털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른 두 사람, 니카이와 스가는 이 이시바와의 연대도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아베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시바가 총리가 되면 자기가 깜빵이 가니까. 그래서 스가 너가 해, 밀어줄게. 스가는 콜. 아베파가 밀어주고 스가가 총리가 됩니다. 국민들의 의견과 지지는 개나 줘버리는 거죠. 이때 완전히 파벌로만 가능한 선거였는데 아베가 물러나면서 긴급 사퇴를 선언했는데 이는 약식으로 가능해요. 국회의원들만 당원들의 표 없이 선출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죠. 이런 게 바로 일본 정치입니다. 그럼 얼마 전 스가 총리가 사퇴한 후를 보죠. 이때는 4파전이었어요. 자민당 총재 선거 룰부터가 이상한데 1차 투표 과반이 넘어야지 당선이 돼요. 여기는 자민당 총 국회의원 382표 그리고 120만 명 정도 되는 당원들의 표를 382표로 환산해서 50대 50으로 가는 거죠. 근데 1위가 과반이 못 되면 2차 투표를 하는데 국회의원들 표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당원들 표가 47표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지부장 표예요. 당연히 민심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국회의원 표가 큰 힘을 발휘할 때 파벌들이 나서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럼 파벌들은 1차 투표 과반만 막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총리를 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실제 선거를 보면 고노다로가 국민적 인기가 가장 많았어요. 사퇴한 스가가 밀어주고 있었죠. 사퇴는 했지만 계속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였어요. 근데 아베가 기시다를 내세웁니다. 역시나 더 해먹으려는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과반을 막기 위해 고노다로의 표를 뺏어야겠죠. 아베와 아소가 편을 먹고 다카이치를 내세웁니다. 왜냐?
고노다로가 원래 아소파였기 때문에 표를 분산하기 위해서 다카이치를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개혁 성향의 노다 세이코도 내세우는데 이거 역시 개혁 성향인 고노다로의 표를 분산하기 위함이었죠. 결국 1차 투표 1등은 됐지만 과반은 못 넘기고 기시다가 총리가 됩니다. 일본 정치 아름답죠? 그럼 왜 아소, 아베 같은 극우인데 이들은 고노다로를 막을까요? 일단 고노다로는 극우파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야당 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배경을 기본적으로 깔고 중요한 이유는 이시바와 연대한 것이 아베를 움직였죠. 스가가 총리될 때 반 아베 선두주자였던 이시바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아베는 고노다로가 되면 깜빵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든 해야겠죠. 그리고 고노다로가 되면 세대 교체가 돼서 아소와 아베는 은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해먹고 싶은 이들은 이거를 막아야겠죠. 세대 교체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였냐. 아소다로는 국회의원만 13선 40년 정도 했고 아베는 총리만 3188일 8년 7개월 이상 했으며 국회의원도 9선입니다. 정말 고일대로 고였죠. 아소는 82세예요. 은퇴해야겠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아소파였던 고노가 총리가 되면 이 아소파가 자연스럽게 고노파가 되고 아소의 세력이 없어지겠죠. 이런 파벌을 유지해야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노다로를 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국민적 인기, 지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기시다가 총리가 되고 이를 밀어준 아베와 아소파가 내각에 중용되는 겁니다. 근데 자민당의 위기가 왔습니다. 기시다 내각부터 보면 장관 20명 중 13명을 신임으로 정했는데 관료들의 힘을 빼기 위함이에요. 자민당의 힘을 실겠다는 거죠. 내용을 잘 보면 자민당 부총재에 아소파의 아소다로가 앉고 정책은 고노다로를 막기 위해 아소와 아베가 내세웠던 다카이치가 맡은 거예요. 정부에선 2인자인 관방장관의 마츠노 다카이치 성향을 앉히고 재무상엔 아소다로 처남을 앉혔어요. 기시다파 따윈 없이 아소와 아베 천국을 만들어 놨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아베는 화를 냈어요. 왜냐? 더 극우화돼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달 일본 중의원 총선이 있는데 이렇게 아소와 아베가 다 해먹은 걸 국민들이 알겠죠. 그래서 자민당이 패배할 거다 예상이 되고 총리가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도 자민당은 보고만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일본에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총리 권한으로 중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어요. 국회의원을 총리가 마음대로 해산시키고 선거를 조기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들 임기 이런 거 안 지키고 총리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새로운 기시다 총리가 된 상황에서 혼란스러울 때 국민들이 다 알아채기 전에 재빨리 중의원 선거를 해버리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끼리 알아서 정한 총리가 수 틀리면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해산시켜버리고 총선할 수 있는 거고 이 총선을 자기들 이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본의 정치인 겁니다. 대단하죠. 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이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퇴보해 물갈이 없이 고인물들은 썩어가기 마련이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되고 앞으로도 더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